그냥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쿨함감. 딱 진짜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래서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좀 그러네요. 슬프네요.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집이 동식물원이기는 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생활용지라서 그런지 몰랐는데 타임라인으로 찍은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해서 그 씨앗 발아 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 집에 이제 씨앗 발아 시키는 중이거든요. 잘하셨어요. 그게 최고예요. 라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농사를 지으러 이제 아예 그 시골로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라연이를 보니까 도시가 안 어울리지는 않은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건 라윤이거든요. 듣다 보니까 라윤이는 생활형인 것도 없지는 않아요. 이게 언니 영향인지 그럴 수 모르겠지만 있죠. 언니를 자꾸 따라하려다 보니까 혼자 계산하고 혼자 씻고 다행히 언니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 언니한테 맞춰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라윤이의 그런 학습적인 그런 게 혹시 조금 덜 발달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 마음은 학습형 영재여도 생활형 영재처럼 중학교 전까지는 그렇게 크고 그 이후에 학습형 영재처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학습형 영재들은 원하는 것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라윤이는 언니처럼 하다가도 갑자기 책을 가져와서 책에서 내용을 얻고 싶고 그런 지식을 얻고 싶어 하고 천천히 막 자연을 느끼기보다는 박물관에 가서 보고 그렇죠. 설명 듣고 애기여도 아기여도 그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옆에 친구가 1, 2, 3, 4, 5, 6, 7을 알려줬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 반면에 라연이는 그거는 아니고 결정은 해놨지만 미안함과 불안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학습형 영재를 생활형 영재처럼 키워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민하시는 게 형제자매가 그래서 뭐 방송 영상에도 한번 나갔었는데 목표에서 이 아이 굉장히 영재성했더니 수학 선생님이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수학 영재 했는데 그래서 대치동에 오고 싶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둘째가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이 둘째가 이 대치동에 와서 첫째처럼 할 때 따라갈 수 있게 못 따라가요. 그 아이는 정말 평범한 아이고 평준화된 아이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생활형 영재든 학습형 영재든 아이가 뛰어나고 빠른 부분들을 키워주고 엄마 아빠 말씀처럼 중고등학교 때 스피드를 내는 것들은 어떤 성과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학습형 영재들은 상을 받아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내가 무슨 학원 다녀야 돼. 그래서 오는 아이들도 나 C게이트 다녀. 내 친구들은 다 영어 잘해. 이런 레벨, 어떤 서열, 내가 어디 다니고 있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예요. 이게 내 삶의 가치예요. 근데 라연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 영재로 키운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하진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자긍심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확인되어 이런 성향은 갑자기가 아닌 꾸준히 확인돼야 되거든요. 레벨, 안정적인 것들. 내가 이 유치원 거쳐서 내 친구들도 이런 대치동에서 여기 키즈 지내서 내가 이렇게 왔다 해서 쭉 가야 좀 편안해해요. 확인돼야지. 내 커리어가 좀 있어야 돼요. 내 동문들,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내가 또 이 아파트 살았어. 이게 쭉 쌓여와야 그게 나 자신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 생활형 형제성에서 우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것들은 좋은데 학습형이 유지되면서 본인이 우성인 거, 강점인 걸 먼저 살려주는 게 먼저예요. 약점인 것들만 파고들거나 강점인 것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특히 형제자매가 있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두 아이 다 사랑하고 두 아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한 아이를 위한 의도치 않았지만 누군가
희생양이 되거나 서포터 결국은 돌아보니까 의도치 않았을 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아이도 너무 소중하고 물론 나 닮았고 더 이쁘고 더 애정이 가는 자식은 있을 수 있으나 한 아이 때문에 한 아이가 아파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하는 것처럼 또 마음 아픈 거는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형 영재들의 특성은 대부분 규범적이고 좀 팩트, 이분법적, 정확해야 되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그래서 조금 뭐 확인해보고 정말 학습형 영재인지 좀 더 알아보고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첫째, 둘째 절충이 필요하겠죠. 의도치 않게 그게 당장 드러나지 않고 키워봤을 때, 커갔을 때, 되돌아봤을 때는 결국은 좀 첫째 위주의 환경이었거나 의도치 않게 둘째 위주의 환경인데 둘이 아무리 똑같고 탄박이고 성격이 똑같아도 서로 다른 부분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커싱 해주고 학습형 형제들은 분명해요. 뚜렷하고 확실해요. 그리고 금방 드러나요. 생활형 영재처럼 뜬금없이 드러나거나 예측 불허가 아니에요. 그런 나 잘난 맛을 충분히 매 순간 세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검증돼야 돼요.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받아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있어야 그렇구나 하고 안심이 돼요. 학습형 영재들의 특성이거든요. 아이의 특성과 기질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확신이 섰고 검증이 됐다면 그거에 따른 좀 절충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죠. 방법은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생활형이다가 커서는 학습형의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럼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정말 라연이 같은 그랬는데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생겼을 때 라윤이처럼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원망 아닌 원망을 하기는 했어요. 나를 유치원 때부터 이런 코스, 정확한 코스를 밟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늦게나마 중학교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최고 괜찮다는 선생님 찾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좋아요. 엄마는 너무 좋으시고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부모 세대는 그렇게 내가 찾아가고 치고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아이들 세대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느꼈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라윤이한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똑똑하고 물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치고 갈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시골에서 초등학교 보내게 했어 엄마? 왜 나를 그렇게 곤충만 동물만 갖고 놀게 했어? 왜 엄마 그랬던 거야? 언니만 사랑했던 거야? 왜 나는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날카롭고 직설적이에요. 돌아가지 않아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생명처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원망이 되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추가하면 되는데 나 안 해보를래. 다시 리셋 안 되면 하기 싫어. 지금부터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처음부터 다 있었어야지.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피해의식이나 열등감 잘하고 아무리 지금 잘났어도 그것들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본인의 이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시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것까지 생각지 못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럼 지금 사실 라연이가 다니는 원으로 이제 내년에 옮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라연이한테 정말 아주 맞는 환경이거든요. 정말 생활에 대해서 얻어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식도 얻어오는 거여서 너무 좋아서 사실 둘째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남편이랑 라윤이를 보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먼저 꺼내요. 여기 그 기관을 얘는 보냈어야 했나? 라윤이 때는 숨 막히는 기관이라고 느껴졌다면 라윤이는 얘는 거기 가야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남편이 먼저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잘 보신 거예요. 만약에 학습형 영재가 맞다면 소위
애플트리 보내시고 네. 뭐 시게이트 보내서 네. 교복 입고 마크 달고 그 친구들 나만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수준의 동무들 네. 친구들이 나처럼 유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친구하기 싫어져요.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항상 나랑 비슷하고 네. 내가 뭔가 견줄 만한 내 친구 레벨이 있어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확인이 들어서 만약에 학습형 문제가 맞다면 네. 그렇게 정말 대치키즈로 키우는 게 맞아요.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 아이한테는. 네, 중요한 판단을 결정을 하실 때 네. 만약에 학습형 영재가 맞다면 코스대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룰루랄라 신명 나요. 근데 항상 네. 모든 것들을 쫙 순차적이어야 되거든요. 중간에 하는 건 기분 나빠요. 내가 왜 처음 시작부터 그렇죠. 완벽해. 모든 게 태어난 순간부터 그래서 네. 나 왜 강남구 아니고 서초구야? 이런 것들. 왜 이사했었어? 오히려 뭐 강남구든 서초구든 한인데 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보통은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저렇게 심어준 거다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쇠뇌형 영재들이 또 있어요. 아이 실력은.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들은 엄마 아빠가 네. 왜냐하면 내가 막 영재를 키우고 싶었고 내가 막 그래서 일부러 학군도 바꾸고 지역도 네, 네. 일부러 무리해서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쇠뇌형 영재들이 또 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충돌이 나요. 그게 이제 오래 가기는 좀 쉽지 않고 네. 뭔가 폭발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의도치 않아도 타고나기를. 그래서 그게 중요해. 이게 타고났는지 네. 길러진 건지 세뇌된 건지 물론 세뇌돼서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지만 길게 롱런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뭔가 스파크가 또 일어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엄마 욕심들, 바램들 어느 정도는 잘해. 근데 그 어느 정도가 통하는 수준과는 또 상위에서는 네. 다른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욕심을 내고 서로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타고난 뚜렷한 기질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네. 엄마 아빠의 모습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원망 듣거나 정말 그게 이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되고 시골에서의 경험들이 재밌었어 엄마 잘했어 고마웠어 해주면 좋은데 엄마 아빠를 좀 원망하거나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치고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혼자 차고 자다니게 만들었어?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찾아줬어야지. 엄마 아빠도 어렵지 않았잖아. 엄마 아빠 충분히 해줄 수 있었잖아. 왜 언니한테만 맞춰줬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또 화살이 언니한테 갈 수 있어요. 정말 좋았던 자매관계가 내 앞길을 막은 약간 그런 그렇죠. 그리고 라연이와 라연이가 같은 곳에서 또 경험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비교당하거나 이제 누구 동생이래, 누구 언니라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의도치 않게 아이들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비슷한 걸 기대하니까. 근데 다를 수 있는 건데 그 다름이 누가 못하는 거, 누가 잘하는 게 되면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라연이는 라연이의 친구들, 라연이는 라연이의 친구들 좀 문화나 환경도 한번 다르게 해보는 것들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도 싶어요. 네, 필요하겠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남편을 만나고 딱 말씀해주신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오빠처럼 대치키즈로 자랐으면 맞아요. 내가 이 대치동에 이런 좋은 이런 환경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면 맞아요. 나 달라졌을 것 같아. 네. 내 인생의 선택이 달라졌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군요. 어떤 마음 좀 드세요, 지금? 그냥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쿨함감. 그게 그냥 갑자기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느꼈던 속상한 마음들. 딱 진짜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내 인생은 끝났다.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거지만
뭔가 이제 그 타이틀이 없다는 그거가 좀 스스로가 너무 큰 데미지여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절망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좀 그러네요. 슬프네요. 다행이네요.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또 순간 좀 아찔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대화를 안 했다면 내가 느꼈던 이런 바꿀 수 없는 절망과 그거를 좀 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지 않으면 그 시기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고 어떤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도 충분치 않을 수 있는. 네,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 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네. 네. 엄마가 느꼈던 마음들을 라윤이에게는 되물림하지 않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기회를 주시고자 지금까지는 베스트예요, 엄마. 그냥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서 그랬던 눈물이 났네요, 얘기하다가. 그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콕 찔린 느낌이랄까, 지금. 네. 엄마가 솔직하게 표현해 주신 것들, 그 마음을 라연이에게는 경험시켜주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요.